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3년 제21회 사육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6개월 정도 남아서 6개월 단기 완성, 단기 합격 패스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합격의 날개를 달자. 자, 전국에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합격 설명회에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합격을 위한 아주 필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합격을 제가 시켜드려서 그걸 느끼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이 합격 설명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또 뒤늦게 접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정말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제가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교수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제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거든요. 그 말은 이 길이 정말 합격으로 가는 길인가요? 자, 제가 합격으로 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합격으로 제가 인도해 드릴, 제가 손을 잡고 합격으로 같이 안내 드릴, 자, 안내자로서 제 소개를 먼저 해 드려야겠죠. 자, 합격을 위한 이 코스 김진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사회복지학을 학부, 석사, 박사과정 모두 전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주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비전공하고 대학원 교육을 받고 사육사 1급 강의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리지널 사회복지학 주전공 교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년 이상의 강의 경력, 대학원, 그리고 수험 전문기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외래 강의가 아니라 전임 교수로, 그리고 학과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우리 후배들을 교육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험서들을 다양하게 또 집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제 양력은 수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강의자가 이 내용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내년에는 올해 안 나온 것 보니까 내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강의자가 1회부터 20회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완파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이라는 것은 한 문제 차이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로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험 전문가,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의 전문가를 만나셔야지 돼요. 자, 다시 한번 역대 기출 문제
모든 문제를 완파한 마스터입니다. 자, 실제 그런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온라인 서점 있죠? S24 알라딘 또는 이제 교보 영풍 뭐 이런 데 가보셔가지고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기출 문제 분석한 역대 기출 문제집, 진도별 역대 기출 문제집 1, 2, 3교시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으면 프라임 법학원에 오셔가지고 김진원의 사회복지사로 들어오셔서 강사 소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저의 다양한 경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시험은 이제 언제 볼까요? 자, 2023년 제21회 시험일 궁금하시죠? 자, 제가 매해 시험일에 시험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옵니다. 현장 사진도 담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학교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이 오 교수님 이렇게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실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자, 올해 시험에서도 제가 시험장에 갔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서울공고에 제가 갔는데요. 서울공고 입구 그리고 여기 이제 벽에 수험표 확인하고 수험생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 보면 여기는 이제 시험 감독관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입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또 하나의 사진 보여드리면 요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사진인데 시험장 실제 강의실입니다. 자, 여기 시계가 앞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내문들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어떤 이게 뜨거운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아,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나도 시험 준비해서 이번에 합격생이 대학이구나. 이런 마음 혹시 갖지 않으시나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본다는 것은 지금 시험을 준비해 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보실 텐데요. 쇳불도 탄 김에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의 뿔을, 숫소의 뿔을 빼려고 할 때 우리 조상들이 소의 뿔을 열로 달고 가지고 뿔이 말랑말랑할 때 그때 빼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데워진 김에 빼야 하는데 데펴지지 않고 그게 식어버리면 그때는 소뿔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지금 그 마음이 있을 때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엄한 길로 열심히 달려가지 않게 합격의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게끔 제가 그 방향을 잘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고생하지 않게끔 공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든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요? 자, 그간의 시험 날짜들이에요. 일요일에 시험을 봤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제 토요일로 바뀌고 나서 토요일 넷째 주, 셋째 주, 둘째 주, 첫째 주 이렇게 시험을 봤었어요. 2월 둘째 주, 첫째 주까지 이렇게 봤었죠. 자, 그리고 이제 20회 시험은 1월 넷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어떻든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건데요. 토요일 날 봤을 때 제일 빨리 봤었던 때가 1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고요. 제일 늦게 봤었을 때가 2월 둘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험은 언제 볼까? 자, 보면은 1월 셋째 주 토요일이 이제 빠르게 봤던 것이고, 그 다음 이제 2월 둘째 주 토요일이 늦게 봤었던 거니까요. 이 사이에 있겠죠. 근데 셋째 주 토요일이 설 연휴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설 연휴에는 시험을 보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넷째 주 토요일에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앞당겨서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물론 이제 시험일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시험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회 시험은 10월 22일에 공고를 했거든요, 지난해. 그러니까 대략 10월 말경에 시험 공고문이 나오겠구나. 그죠? 그때 나오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예측해 본다면 내년 1월 28일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에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합격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D-Day를 계산해 보면, 자, 며칠이에요? 184일이 남았습니다. 자, 이걸 개월수로 따지면 6개월이에요. 그죠? 그것도 거의 뭐 6개월이죠, 완전히. 자, 주수로 따지면 26주입니다. 우리에게는 6개월이 남았습니다. 6개월이 남았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합격 설명회 지금 준비한 바로 단기 합격 패스 6080 단기 합격 패스를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이 있어도 시기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그런 시험 여건에,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에 맞지 않으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시기에 딱 들어맞는 최적의 공부 방법은 바로 지금 제시해드리는 6080 단기 합격 패스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서는 제 교육과정은 2월부터 이미 신규 교육과정이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은 2월부터 준비를 서서히 해 나가야 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즉 초심자들, 사회복지를 주전공하지 않았고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했는데 또 그 교육 과정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나이가 있거나,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병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찍부터 준비해야 할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자, 그분들과 함께 우리 오이쿨 스터디를 구성해서 그래서 쭉 공부를 우리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7월 여기 이 시기부터 이제 6개월이 남은 이 시기부터 보면 6080 단기 합격 패스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론적 기반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은데 그래도 이론 강의를 들어야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죠? 네. 자, 설사 그런 분들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 합격 패스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우선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취약한 영역은 이론 다지기로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 요약 강의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근데 이게 핵심 요약 강의로 들어서 이 정도도 괜찮겠다, 내가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영역별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로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우리 8개 영역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조사론이에요. 심지어는 강의하는 강의자도 좀 웬만한 큰 곳, 그런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의자도 조사론을 제대로 강의를 못하고 있어요. 강의자도 조사론을 제대로 강의를 못하는데 그 강의를 듣고 수업을 받는 수험생들은 더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하는, 내가 나한테 어려워하는 이 영역들은 이론 다지기로 보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제 6080 단기 합격 과정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바로 요겁니다. 우리 프라임 법학원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김진원의 사회복지사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시면 지금 6080 단기 합격 패스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자, 이걸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 요약 강의하고 기출문제를 간파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회차별 실전훈련,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족보 OX 뭐 등등등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는, 우리 프라임에만 있는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잘 준비가 있어요. 거기다가 스페셜 특강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간에 이제 전과정 패스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또는 지금 시작하셔도 어떻든 핵심 요약 강의로 공부를 할 거긴 하지만 이제 취약한 부분을 이론 강의로 보완을 하려면 아예 전과정 패스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야지 수강비도 이중적으로 들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제 전과정 패스는 또 내년에 시험을 다시 준비하게 되는 경우에 1년 신규 강의로 더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준비하면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하는 거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핵심 요약 강의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론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든 이론 다지기 보완이 필요할 거로 예측이 되는 경우는 전과정 패스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론 강의 이미 다 녹화가 돼버렸거든요. 우리 프라임 법학원은 6월부터 시작해서 104강의 이론 다지기, 아주 튼실한 이론 다지기 강의가 다 완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강된 강의를, 신규 강의를 보완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시험을 앞두고 나서도 이 다양한 강의들을 다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과정 패스로 신청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기 합격 패스는 이 전체 우리 커리큘럼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자, 기본 이론, 즉 이론 다지기,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문제 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시험을 앞두고 연습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페셜 특강까지 있습니다. 자, 이 교육 과정들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혹시 이게 핵심 요약 강의인데 핵심 요약 강의 들어서 되겠나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기본 이론 강의가 104강자입니다. 핵심 요약 강의가 40강자예요. 자, 기본 이론 강의에 2분의 1 정도 수준에 해당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기 합격 핵심 요약 강의가 완전히 뼈대만 있는 요약 강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99%에 가까운 내용을 다 아주 빠르게 그 핵심 이론을 정리해 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책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공부하게 될 책. 자, 그 설명을 들으시면 안심이 분명 되실 거고, 그간에 이 강의 그리고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서 합격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 합격에 기여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 이론 강의 있고요. 거기다가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같이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합격 패스에는요. 이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역대 기출문제. 자, 이게 진도별로 되어 있거든요. 회차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도별로 되어 있어요. 단원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 공부를 쭉 하잖아요. 내가 1장을 공부했어요. 그럼 그 1장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여기서 완파해버리면 내년에 그 1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춥니다. 특히 이 역대 기출문제집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회독하게 되면 시험장에 갔을 때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정답이 튀어오르는 환상적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나머지 강좌는 이제 구성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간파하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핵심 요약 강의이지만 우리 단기 합격 패스의 핵심 요약 강의가 완전히 핵심 그냥 뼈대만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걸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 족집게 벼락치기 책이 있어요. 요건 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1순위 그리고 2순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 2순위까지 170개 테마로 해서 우린 120개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 한 2달 내지 한두 달 남겨놓고 1, 2개월 남겨놓고 준비하실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인데 요거는 이제 이론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어주는데 32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압축 강의죠. 근데 이걸 듣고도 합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완전히 핵심 요약, 그러니까 압축되어 있는 완전히 요약되어 있는 그 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080 단기 합격 패스는요. 이건 이제 시험 직전에 혹시라도 이 영상 보셨는데 어떤 집안의 어떤 여건으로 또는 직장의 여건으로 인해서 시험을 준비를 못 하시다가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제 접수는 해놨는데 뭐 족집게가 뭐 있다 벼락치기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혹시라도 생각나면 그때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안정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니까. 자, 다시 한번 단기 합격 패스 여기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그 다음에 진도별 역대 기출 문제집 이 두 가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파이널은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요. 실전 연습.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아마 합격 설명회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미 2월부터 우리 프라임의 교육과정 참여하셔서 저하고 지금 오이코스 스터디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간에 맨 처음에 우리 2월부터 또는 이제 4월부터 이제 우리 오이코스 스터디는 시작을 했었죠. 그죠? 지금 오이코스 스터디가 지금 1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맨 처음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부터 들었을 때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이론 강의를 한번 다 들었잖아요. 104강자를. 한번 들었으면 이론서로 다시 한번 회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공부 시간이 되는 분들은 이제 회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기출문제까지 같이 푸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론 강의 들으면서 다 기출문제를 풀게끔 했거든요. 우리 그간에 우리 오이코 스터디에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회독을 했죠. 그러면 기본서로 반복하지 말고 이제 핵심 요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 들으면서 다시 역대 기출 문제를 또 보는 거예요. 2회독 하게 되죠. 자, 물론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 2회독부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1회독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자, 핵심 요약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회독합니다. 같이. 강의 진도에 맞게끔.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8월부터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녹화가 지금 뭐 이 영상 들으시는 이 시점에 이미 녹화는 됐고 시작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이 이제 8월부터 오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1회독 했고 2회독 했죠.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N회독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위에 마련된 이 교육과정 이걸 가지고 플러스 N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이론 강의가 바로 즉 통합 이론서가 백과사전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핵심 요약 노트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 것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론 강의 들었던 선생님들은 그걸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만약에 제가 핵심 요약 강의로 이해가 어려운 것은 이론 다지기로 보충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백과사전용으로 해당 부분만, 해당 챕터만, 해당 영역만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보완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기출 강의를 토대로 해서 빈출 1, 2, 3순위를 명확하게 제가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 포인트. 자,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출제 포인트 그리고 기출 논점. 기출 논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꾸는 부분들. 그걸 기출 결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기출 결론을 외워야 돼요. 자, 기출 결론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이걸 외워야 합니다. 이걸 바꿉니다. 이런 것들을 기출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 드리게 됩니다. 자, 어떻든 우리 단기 합격 패스는 바로 2회독, 3회독에 해당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좌가.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자, 책을 보여드리는데 자, 보세요. 얇죠? 얇아요. 자, 바로 이 책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총 558쪽입니다. 이 한 권에 우리 전공 8과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이론 강의로만 이 책으로 40강좌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꼭꼭 눌러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빠르게 정리해 드리게 되는데요. 자, 이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챕터별로 출제 빈도, 출제 논점 1, 2, 3순위. 자, 여기 출제 빈도.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공부하는 그 챕터에서 기출문제가 그간에 몇 문제씩 나오고 있나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걸 분류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무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각각의 문제가 저는 항상 시험이 끝나면 이거 어디서 나왔구나. 이거 어느 챕터에 어느 절에 어느 부분에서 나왔구나. 이게 다 구조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챕터에다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따라서 그 챕터를 공부하게 되면 여기서 그간의 시험이 많이 나왔을 때는 몇 문제, 적게 나왔을 때는 몇 문제 이걸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평균 여기 보면 1에서 6까지로 되어 있어요. 작게 1, 크게 6, 가운데는 3. 적게 나왔을 때 한 문제, 많이 나왔을 때 6문제인데 이걸 평균을 내보면 3문제가 보통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3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죠? 그게 바로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는 무조건 나오는 내용. 거의 한 회도 빠짐없이 그냥 나오는. 2순위는 나왔다 안 나왔다는 내용. 3순위는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출제 빈도는 떨어져요. 자, 이게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책이다. 자, 그 다음에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 기출표기가 역대 기출표기가 다 되어 있어요. 간혹 이 강의자들이 과거 기출문제 필요 없습니다. 다 조잡하고 복원된 문제고 공개된 문제는 10회 때부터 공개됐으니까 과거 문제 풀 필요 없고 최근 몇 개년만 가지고 돌리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강의자가
기존의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물고기가 어디서 그간에 계속 튕겨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출표기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아, 여기서 거의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 내용 무조건 알아야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거는 피아제와 이넬드가 나누는 이 감각운동계 6단계는 이거 별표 10개 치세요. 근데 막상 만약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의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헛다리 짚는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명확하게 기출표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기출선지 한 문장 한 문장까지도 다 반영해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 이 내용이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다 확인이 가능하다니까요. 책을 통해서. 뭐 여기 암기법도 집어넣어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지문으로 제가 또 바꿔놨어요. 똑같은 지문이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또 이 도식 도예화 시켰어요. 자, 우리 통계적 가설 검정, 즉 연가설 얘기하는 거죠.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한 대 맞기.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한 대 맞기. 자, 그래서 이제 맞을 경우 기각 한 것은 1종 오류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표 이거 하나만 알면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자, 여기 15회 때 나왔는데 20회 때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렇게 도예화 시켜놔서 여기 보면 이제 이데올로기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타당도 또는 여기 내용 분석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건 제가 개발한 표거든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내용인데 이걸 조문으로 보면 되게 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한판 정리를 강의에서도 이제 칠판에 한판 정리를 해드립니다. 계란만 한 판 있는 게 아니라 강의에도 한 판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한판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조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그 부분을 바꾸는 것들 시험에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식 도예화 시켜서 강의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다가 아예 뇌새김을 시켜드립니다. 자, 이렇게 특수암기법 또한 집어넣어서 같이 뇌새김을 해드려요. 자, 여기 암기비법들 이거 지금 제 개인기인데 개인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암기비법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해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연도 같은 경우 무조건 외워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외우는 거 여기다가 쭉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출조문 개정법률 완벽히 반영해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법률 공부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 시험은 이제 아예 법률 조문이 나오거든요. 법제로는. 그래서 이제 빈출 조문들을 아예 봐버리는 게 좋고 또 제가 이 법률 개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무료 특강으로 또 시험 직전에 또 다루어 드리거든요. 그간에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 오시면 올해 20회 시험을 준비해서도 무료 3대 천왕 특강에 최신 개정법령 특강을 또 했습니다. 항상 정말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저한테 뭐 제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오셔서 시험 직전까지도 혹시 개정사항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내용들을 놓치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까? 이렇게 강의해 주는 곳 없어요. 학원빨에 속지 말자. 알았죠? 학원이 규모가 있다고 해서 강의자까지 규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수험 전문가를 만났으니까 여기서 어디서 다른 데 또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떻든 자, 여기 보면 용어 설명, 인문 배경 설명, 배경 지식까지도 여기다 다 날개 쪽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순히 뼈대만 있는 요약집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역대 기출론점, 최근 기출론점까지 다 반영을 했어요. 자, 행렬식 질문이 8회 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19회 때 나왔어요. 아니 왜 19회 때 이게 왜 나왔을까? 8회 때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요. 과거 기출 문제가 분석되어 있지 않은 강의자라고 한다면, 과거 기출 문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강의자라고 한다면 이게 8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죠. 강의에서도 이걸 다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19회 때 이게 나오면 이거 삐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강의자는 적어도 역대 기출론점을 간파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문제 차이로도 떨어진다니까요.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분석되어 있는 강의자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이 책이 요약 노트라고는 했지만 단순한 요약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용료 본인부담금 이제 부과 방식, 연동제, 정률제, 정액제가 시험에 최근에 나왔는데 다시 튕겨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복지혼합의 유형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나왔어요. 자, 근데 그 내용, 여기 지금 계약과 증서와 세제 혜택이 나왔는데, 그걸 말고도 재정보조, 상환, 내용까지 지금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것은 여기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한 번 딸랑 나오긴 했지만 이런 내용까지도 다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우리 첫 페이지에 제가 합격의 날개를 달자라고 했잖아요. 예, 합격의 날개를 제가 달아드려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의 날개를 달아드려 버릴 거니까 강의에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보면 이 책이 여기가 날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백이 있어요, 여백. 자, 여백들이 있는데요. 이론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이제 이론 강의에서 좀 나는 여기다 좀 보완해서 적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적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핵심 요약 강의로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역대 기출 문제집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좀 옮겨 적을 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단권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굳이 여기다가 옮겨 적지 않더라도 이미 내용이 여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계속 회독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시험은 그냥 붙어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날개, 합격의 날개를 달자. 예. 제가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단기 합격 패스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제가 정말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합격시켜 드릴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합격 비결 설명을 좀 빠르게 하는 것으로 합격 설명회를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 1급 국가시험은 3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역별 25문제씩 나와서 총 8개 영역이니까 200문제, 한 문제당 1점씩, 그래서 200점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한 문제당 1분씩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 1교시에는 인행사 조사론, 2교시 실천 기술론, 지사복, 그 다음에 정책행정법제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문제, 75문제, 75문제. 그래서 50분, 75분, 75분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과락 기준인데요. 이 과락 기준이 여기 영역별로 되어 있지 않고 과목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제도의 과목은 1교시, 2교시, 3교시가 과목입니다. 자, 과목별 사할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영역별이라고 하면은 25점의 사할 40%면 10점이에요. 그럼 인행사도 10점, 조사론도 10점, 다 10점을 맞아야지 과락에서 벗어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영역별이고, 우리 시험제도는 과목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행사, 조사론 합쳐서 1교시 사회복지 기초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50점에 사할이면 20점이에요. 2교시, 3교시는 75점에 사할이면 30점, 30점이거든요. 과목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교시에서 조사론이 어려워서 조사론을 다 찍어버렸다. 그래서 5점을 맞았다. 그러면 나머지, 자, 1번으로 내리 그어버리면 5점 나오거든요. 보통은 지금 오지선다기 때문에 보통은
한 문제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1번이 5개, 2번이 5개, 그 다음에 3번 5개, 4번 5개, 5번 5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정답이. 대략. 알았죠? 어떤 경우는 이제 6개이고 하나 번호가 이제 4개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정답, 최종 정답 한번 세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자, 근데 어떻든 내리 그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받게 됩니다. 조사론을 그렇게 맞았다고 과락인 게 아니에요. 인행사까지 합쳐가지고 2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니에요. 자, 조사론 빵점 맞았다. 인행사에서 20점을 맞아버리면 과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합산 이제 19점이면 이제 과락이 되겠죠. 자, 여기도 2교시, 3교시 각각 30점을 넘기면 과락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과락이 느슨해요, 사실. 그래서 과락이 느슨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두 영역별로 하면은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다 10점을 넘겨야 하니까 이게 엄격한데 이렇게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역 지금 이제 교시별로 그래서 3교시 내가 법제론이 어려워. 법제론 빵점 맞아도 과락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정책론과 행정론에서 이제 30점 넘기면 되니까. 아셨죠? 자, 이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120점을 못 넘겨서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 200점에 60%면 120점이거든요. 그렇죠? 120점을 넘겨야지 돼요. 그러니까 딱 120점이면 합격이죠. 119점이면 불합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합격률을 한번 봐볼까요? 합격률은 가장 높았을 때가 67%, 가장 낮았을 때가 9회 때 14%입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 걸 보게 되면은요, 11회부터 과거 거 말고 이제 최근 거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6회부터는 33, 34, 33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19회 때 60%가 된 것은 문제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회 때 36%가 됐어요. 옛날에는 뭐 홀수회가 어렵고 짝수회가 쉬웠고 뭐 실제 이제 합격률을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이제 출제위에서는 대략 이제 30% 선으로 해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난이도 조절이 잘 안 되면 문제 오류가 있게 되면 이제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30%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 합격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이제 출제위에서 기본적으로 31%에서 36% 선으로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기존의 합격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 이 합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 인원 대비가 아니라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이거든요. 자, 근데 접수 인원 대비 합격률로 보면 합격률이 뚝 떨어져 버려요. 지금 빨간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응시 포기 인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접수는 했는데 응시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번 그냥 시험을 한번 봐볼까? 했는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이게 그냥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사육사 1급 국가시험은 사회복지를 학부에서 1학년부터 4년까지 4학년까지 전공한 주전공 학생들을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공부했거나 대학원에 막 들어가가지고 대학원에서 조금 대학원에서는 전공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학부 때보다 오히려. 자, 내가 대학원생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학부 전공자가 아니라면 비전공자예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나 또는 이제 복수 전공을 했거나 내가 주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많이 못했거나 그런 경우는 이게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에요. 120점을 넘겨야 하는 건데 항아리에 120점, 즉 60%를 채울 수 있는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공부량이 필요하다고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한번 시험 봐볼까? 그러면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래서 강의자를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합격자들을 보면 불합격률로 보면은요 71%, 51%, 74%, 72%. 그죠? 불합격률로 보면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2만 명 가까이가 떨어져요. 그런데 온라인 상의 홍보 봐보세요. 이 큰 규모의 학원들 홍보하는 거 봐보세요. 아주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 수험생들을 눈먼 물고기 취급합니다. 마치 여기서 공부하면 합격률이 막 90% 이상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하죠.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다. 이걸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 비결 좀 말씀드릴게요. 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자, 합격 비결 보시면 제가 그간에 이제 기출문제를 저는 1회부터 20회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직접 분석했거든요. 누구를 시키지 않고. 제가 그냥 골방에서 앉아서 하나하나 해설도 보충 설명도 오답풀이도 제가 직접 달면서 책을 집필하고 계속 개정 작업을 하고 해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기존에 나왔던 논점이 아닌 것들, 신규 논점 또는 신개념이 얼마나 출제가 되었을까를 제가 항상 봐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최근 것만 그냥 한번 보면 17, 18, 19, 20 것만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 지금 이게 84%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예 나오지 않았던 게 나왔거나 나오긴 했는데 어렵게 나왔거나 이 두 가지는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버리고요. 기존 기출문제 논점에서 풀려질 수 있는 문제, 즉 나왔던 곳에서 다시 나온 재출제 비율, 요거예요. 설사 나왔던 곳에 나왔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 곳은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비율은 공부했으면, 기출 논점에 기반해서 공부를 했으면 정답이 물고기처럼 그냥 튕겨서 올라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근데 평균을 내보면 많이 삐껴 나오는 게 이제 법제론 또는 이제 정책론이 이제 삐껴 많이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평균 보면 이걸 평균을 내보면 81, 83, 89, 89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최근 게 89%나 되는데 왜 이렇게 합격률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시험에 안 나왔던 10%, 20%가 영역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계속 시험 공부를 해야 할 양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출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격률은 떨어지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어떻든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온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1급에서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전공 과목들을 전체를 이게 흰색 수조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곳들을 이렇게 압축해 보면 나왔던 것들만 보게 되면 여기 범위, 깊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 안에서 80%, 90%가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안 나왔던 곳에서 나오기도 해요. 100마리 물고기 중에서 우리는 60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10마리, 20마리가 여기 안 나왔던 곳에서 나오고는 있어요. 그지만 그게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노란색 수조에서 80마리, 90마리가 여기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60마리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6080 법칙. 제가 여기 지금 6080 법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60%만 넘기면 돼요. 근데 80%, 90% 거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땅 따먹기입니다. 제가 족집게 벼락치기 책을 집필을 했거든요. 그 책으로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어요. 그 단기간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우리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분은 이제 이게 꼭 필요한데 자격증이 교수님 제가 정말 이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지금 어떻게든 이번에는 좀 합격하고 싶은데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조기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본인도 합격할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그냥 공부해서 제가 하라고 하니까. 근데 결국 합격했어요. 교수님 정말 되네요. 자, 그게 뭐냐면 땅 따먹기입니다. 자, 우리 전공 이게 이제 영역별로 인행사 하면 우리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보면 다 이걸 영역별로 다 15개 챕터로 나누고 있거든요. 목차를. 근데 그 목차에 안 나오는 챕터도 있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챕터도 있어요. 자, 근데 무조건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건 적어도 10개 챕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문제는 각 영역별로 10문제는 1순위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10문제만 다 맞춰도 80문제는 맞춰요. 기본적으로. 그건 공부 어차피 대놓고 나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걔들도 10개씩만 잡더라도 80개이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니까 확률이 50%니까 반절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40개는 맞출 수 있죠. 합치면 120개예요.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집게 벼락치기예요. 족집게 벼락치기는 1순위와 2순위 170개 테마를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걸로 공부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1급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우리 단기 합격 패스의 이 교재가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3순위의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또 기초표기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없는 경우는 이제 혹시 지금 준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뭐 갑자기 발생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부를 못했다가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저한테 오세요. 좋게 벼락치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마음이 생겼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 있잖아요. 물 들어왔어. 노저. 가면 돼요, 저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합격 비결은 플러스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 점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점을 넘겨야 돼요. 근데 이걸 8로 나누면 15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취득 점수 15점은 합격을 위한 본전치기 점수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 15점을 맞으면 120점이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교시에 인행사를 20점을 맞았다. 그러면 조사로는 10점만 맞아도 합격을 위한 본전치기는 된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려워하는 과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전략 과목에서 점수를 올려버리면 어려워하는 과목에서 점수가 적게 나와도 되는 원리. 알았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앞서 말했던 땅 따먹기. 제가 땅 따먹기를 좀 강조를 안 했는데 땅 따먹기. 자, 내가 빨리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나오는 것들부터 주워 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게임을 한다고 보면. 그죠? 어차피 나올 애들이야. 걔들부터 빨리 담아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도 담아놓고. 이렇게 전략 과목을 가지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오세요. 수험생활 관리 프로그램. 오이코 스터디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오이코 스터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지니게끔 해서 하고는 있는데 불구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다 또 열심히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정말 우리 삶의 여건이 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막상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생각처럼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리 가려면 아프리카 속담에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속담이. 그런 것처럼 혼자서 만약에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오이코 스터디에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이코 스터디에서 오이코스 열공반으로 또 가게 되는데 자, 지금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우리 오이쿨 스터디에서 OX 문제 풀이 진행하는 이 특강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화상 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참여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다 다 올려놔서 거기서 이제 녹화된 영상, 그 다음에 시험지 다 보실 수 있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합격자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시상식도 또 진행을 해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문을 두드리세요. 이건 비용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과정 패스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제 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 아, 교수님 저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세요. 예, 그러면 제가 참여할 수 있게끔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 설명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면 아, 공부 내용, 강의 내용이 너무 좋구나.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합격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시험은 합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공부 한번 해볼까? 그럴 거면 시험 준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왕 준비하는 거라면 합격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데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빨에 속지 마세요. 강의자를 보세요. S24나 알라딘의 김진원을 검색해 보세요. 1급 책이 다양하게 집필되어 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책들이 종류별로 집필이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또 강의로 우리 프라임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1급 시험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정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개별화된 욕구에 맞게끔 우리 사례관리처럼 각각의 우리 선생님들의 처지에 맞는 그 공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또 그 교재와 강의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프라임에서 제 강의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의 공부와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합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공부와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